저희 오늘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전략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아동도 같이 하는데 아이들 끄는 게좀 켜주세요. 아동도 같이 하는데 그 같이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원래 저희가 사회적 농업을 2018년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잡았어요. 우리가 청년들을 불러들이면서 남의 청년들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아동들이 여기서 남게 하는 게 세상이다. 그러면 얘들이 다 떠나가는데 얘들을 남길 수 있는 고민. 그래서 그런 집토끼라 했는데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는데 집토끼를 잡고만 보내고 산토끼를 어떻게 잡으려면 이거가 어떤지냐. 집토끼를 잡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근데 우리가 중국 때나 이런 데 가서 4학년 대상으로 강의를 해봐도 알바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면서도 얘네들은 농촌이 고향인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농촌에 좋은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었을 때, 이 다닐 때 자기가 있는 이 고향의 의미와 즐거움과 미래의 필요성들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얘네들이 우리는 중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얘들에게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의미 있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자. 그런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어쨌든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열몇 시간 노동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면 부모부터 자기까지 아무도 살려고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대규모 농업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산골은 소농의 필요성들이 이렇게 강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농의 필요성, 그 다음에 청년들이 도시와 다른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삶을 농촌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생태계의 구성. 또 하나는 50년 동안 농사를 지은 노인분들이, 노령 농민들이 정말 자긍심 있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인들이 자기의 가치를 지키면서 마지막을 자기 고향에서 맞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체계가 세 개의 주제를 냈었는데, 옛날에는 청년만 해라 그래가지고 두 개를 뺐다가 차근차근 어쨌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아동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10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어쨌든 청년마을은 이러한 농촌의 지금 현실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책해서 새로운 주민과 새로운 어떤 마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게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물자가 선순환해야 되는, 그래서 선순환해야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된다. 이런 것에 꿈꾸는 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게 한 조건이 있을 거고,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지금처럼 돈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태계 속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주체도 양성돼야 된다는 것과, 아무리 매출을 많이 올려도 다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지역에 남는 것은 없다. 그럼 그 지역에서 물자가 도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조건들이 이제 지역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은 20년 전에 간대학교가 이주하면서 저도 간대학교 교사로 갔었고, 그래서 새로운 더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농촌공동체 연구소,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청년마을, 사회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법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대학교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로 나야 된다. 그래서 만든 공동체, 마실,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곳의 특징은 어쨌든 대안적인 삶을 사는 간대학교의 어떤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원주민들이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아까 홍동 이야기를 하면 60년이지만 우리는 현재 20년.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간. 이게 2010년도까지라면
이제 뭔가 우리가 씨앗을 사회적 경제든 뭐 주민들의 문화 동아리든 이런 걸 했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넓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 문제, 그 다음에 학교가 마을로 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 이렇게 지금은 한 모종이 이식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교육의 자립이 없이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교육의 자립을 정부나 교육부가 시켜주지 않을 거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고민 속에서 이제 남을 수 있는 주체 혹은 남아있는 주체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그건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전승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자.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집토끼 잡기 프로젝트. 마침 또 우리가 학교 출신이기, 교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니까, 2010년도까지 가니까 다들 살만하면 다 도시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85년도에 제가 대학을 갈 때, 혹은 고등학교를 갈 때 그랬는데, 여기도 자기 자식을 중학교를 여기서 보내면 죄인이다. 부모가. 뭐 이런 의식 속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 한 20몇 가정이 있어서 이 여성들과 이 가정이 여기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센터를 구입해서 만들어서 다문화 공동육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거, 부모, 그 다음에 이렇게 다문화 교육,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 애들이 어떻게 잘 자랄 것인가를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 다문화 가정의 보육 문제를 가장 먼저 묻고 시작을 한 게 제천시 덕산면이거든요. 저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여성의 관심을 가질 때 보육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다문화 뭐 이런 문제를 지나서 이제 지역의 학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로 텃밭이든 뭐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5년을 노력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학교랑 관계를 맺고 텃밭을 제공하고 교사를 제공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사회적 경제 시설에서 이런 체험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하고 MOU를 진행하고 백신 학교 지정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막 나가던 게 멈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갔을 때 100명에서 80명 정도의 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 우리면은 그때 한 60명 수준에서 80명에서 다 멈췄고, 바로 이후면 우리 인구 구조가 같은 이후면은 20몇 명대 30명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되니까 50명, 40명 그런 수준으로 지금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농촌공동체 연구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학교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됐고요. 뭐 이런 활동들도 저희가 텃밭을 제공해서 1년 강사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뭐 이런 활동도 맨날 어린이날 하면 도시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해보자. 그래서 마을의 전통시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뭐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학교랑 하면서 학교 1년 프로그램 속에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과 우리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합해가지고 위원회 비슷하게 구성해서 텃밭 활동, 그 다음에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런 하전부터 뭐 풀배, 그 다음에 꽃, 뭐 이런 활동.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모내기를 했는데 전교생과 교장선생님 비롯한 전교사가 와서 같이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사진인데 모내기 하는 거, 우렁이 넣는 거, 뭐 요 탈곡하는 거, 요 행사를 학교랑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육 교육 과정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우리가 사회적 놈에서 강사비를 줘서 하다가 지금 학교에서 강사비를 주고 논생태 교육을 1년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요 논 중에서 일부를 잘라가지고 토종배를 가지고 또 놀이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본 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1년의 교육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그림, 미술, 뭐 글짓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곳에 넣어서 좀 해보자. 연구
과제를 해보자. 뭐 그런 것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고 연구 모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거점 농장이기도 하니까 충청북도와 MOU를 맺고 우리 각 사회적 농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프로그램을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이 이제 교육감 선거 기간이라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끝나고 나면 요 MOU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농업과 학교가 충청북도 전체에서 관계를 맺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은 이런 거죠. 17년의 활동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작업, 지속적인 성장, 전문 작업장, 기초생활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시설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크게 농부 프로그램, 청년, 그 다음에 기초원, 학생, 그 다음에 배움터, 작업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활동들이고요. 바보농장 활동들이고 기촌자들이 학생 활동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프로그램 작업장. 그러니까 청년들이 왔었을 때 그것이 자기 일로서 갈 수 있도록 지역에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 서비스 이건 춘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3년째 말만 하고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만화가와 같이 하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던 빵카페에서 지역의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조성했던 가공공장과 한겨레 문화학교에서 하는 작은집 건축학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유입 단계,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런 5개 정도의 행태가 나온다면 이네들이 자기네들의 행태에 따라서 마을에 적응시키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을 대할 때 사실은 그 아동들이 여기서 살아도 즐거운 삶이 있을 수 있겠다.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부모들도 긍정해주고 사회도 긍정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이제는 도시에 있던 손자가 살기 어려워지면 할머니 밑으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계속 나가기만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인구가 자연 감소되다 보니까 실제로 2010년도 이전에 왔던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아기를 안 낳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줄어들기는 하죠. 한국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제 60명에서 45명으로 떨어지고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도시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므로 인해서 애가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순순화될 수 있는 베이스로서의 어떤 사회적 농업과 아동들의 만남.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특수아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결합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덕산에는 특수아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 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제천이랑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 애들이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회적 농장들이 자기 지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그쪽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이 애들의 환경,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 부모의 환경도 중요하고 자기 누구의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년마을의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